마치 우리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혀가 건조한 정도가 오래되면 갈라지는 것도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인지 또 더욱더 갈라지는 조건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 혀가 갈라진 것이 혀의 화끈거리는 통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혀가 화끈거리는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 가운데 혀 표면이 벗겨져 있거나 갈라져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벗겨진 혀 또 갈라진 혀의 형태가 혀 통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혀가 화끈거리는 통증을 호소하면서 저희 진료실을 찾은 환자분의 경우인데요. 60대 후반의 여자 환자분이었어요. 주요 증상은 혀가 쓰린 듯이 아프다고 하였어요. 전혀 안 아프면 0점, 죽을 만큼 너무 아프면 10점으로 보았을 때 6점 정도라고 호소하는 정도니까 꽤 심한 통증 상태였는데요. 주로 혀끝이 심하게 아프다고 하였고요. 더불어서 심한 정도로 신맛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화끈거리는 열감이 있다고 같이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작년 8월경에 시작이 되었다고 하여서 증상이 심해지고 나서 대학병원의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검사와 치료를 진행한 후에 저희 외래를 찾은 경우입니다. 두 장의 사진이 모두 이 환자분의 혀 모습인데요. 왼쪽 사진은 처음 저희 진료실을 찾았을 때 혀 사진인데요. 혀 뿌리 쪽에 좌우로 벗겨진 부위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요. 또 혀 중앙에도 오른쪽으로 혀가 약간 벗겨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벗겨진 상태가 본인의 혀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3주가량의 한약을 복용하고 다시 저희 외래를 찾은 후의 혀 모습이 오른쪽 사진인데요. 벗겨져 있는 부위는 회복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혀 중앙 부위에 횡으로 또는 종으로 파여 있는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변화가 혀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원인이 아닌지 걱정하는 마음이 큰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렇듯 벗겨지거나 또 갈라져 있는 형태적인 이상이 혀 통증의 원인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혀 표면이 벗겨지고 갈라진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혀의 정상적인 유두라는 구조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 표면 위에는 몇 종류의 유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실유두라는 것이 혀 끝서부터 혀 뿌리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웃자라 있어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불꽃 모양으로 있는 것이 실유두인데요. 더불어서 혀 중앙에는 도락 모양으로 파여 있는 부위가 있는데 이를 정중설구라고 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좌우로 약간씩 갈라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혀 표면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혀 표면 위는 유두를 비롯한 몇 가지 구조물들이 타고난 면도 있고요. 또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거나 또 나이 들어가면서 형태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환자분의 경우 혀 표면이 벗겨져 있는 부분을 걱정하였는데요. 보시는 사진처럼 혀 뿌리 쪽에 좌우에 벗겨진 부위가 나타나고 있고 혀 중간에도 벗겨진 부위가 있어서 자극감을 더욱 민감하게 느낄 뿐만이 아니고 혀 전체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혀 표면에 실유두라는 조직이 떨어져 나가서 하나 또는 몇 개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 모양도 둥글게 나타나거나 불규칙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모양으로 마치 지도처럼 보이는 것을 지도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지도설은 한 부위의 유두가 떨어져 나간 후에 다시 재생이 되면 또 다른 부위의 유두가 떨어져 나갔다가 재생이 되는 게 반복되는 경우예요. 그러므로 마치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양성 이주 설렴, 여기서 이주라는 게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도설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면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고 과도한 스트레스 하에서 잘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또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B나 D, 아연과 같은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에 보다 잘 발생한다라고 보고되었기도 하였지요. 또 증상이 있어서도 특별히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화끈거리는 자결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 벗겨진 부위가 통증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탈락된 부위를 서랍자 등을 이용해서 가볍게 살살 긁어보면 자극감을 더 느끼거나 또 그렇지 않거나 이런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갈라져 있는 거였잖아요. 보시는 사진처럼 혀 중앙에 움푹 파여 있기도 하고 좌우로 갈라짐도 현저히 나타나는데, 이러한 갈라진 정도가 혀 통증과 관련이 있는지도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갈라져 있는 것을 말 그대로 균열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균열설의 경우도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긴 한데 타고난 면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정상인 가운데에서도 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혀가 심하게 갈라져 있기도 한다라고 보고도 있으니까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더불어서 나이를 들어가면서 더욱더 갈라지기도 해요. 우리 피부에 탄력이 줄어들고 주름이 생기듯이 혀 표면에도 갈라짐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몇몇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만성적으로 침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 혀가 갈라짐이 더욱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혀가 건조한 정도가 오래되면 갈라지는 것도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인지 또 더욱더 갈라지는 조건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 혀가 갈라진 것이 혀의 화끈거리는 통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겠죠. 혀가 화끈거리는 통증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입니다. 이 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혀를 비롯한 입안 점막에서 매운 듯한 느낌이 드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통증 질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도 전혀 관련된 인자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1차성이라고 하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혀 갈라짐도 있고 또 혀 벗겨짐도 있어서 이러한 원인이 촉발 인자가 돼서 나타나는 경우를 2차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갈라져 있거나 벗겨져 있는 게 직접적인 혀 통증의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요인과 결합이 돼서 전체 원인 중에서 10%, 20%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요 벗겨짐과 갈라짐 때문에만 아픈 건 아니라는 의미죠. 선행 요인이 있는 경우를 2차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요인, 또 전신적인 어떤 요인들, 또 물론 입안 내 자극되는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요.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혀 표면이 벗겨져 있거나 갈라져 있다면 이러한 벗겨짐과 갈라짐이 직접적으로 혀 통증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른 요인들과 관련해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벗겨진 혀, 또 갈라진 혀가 혀 통증의 원인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